자, 이번 시간은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그 유형 분석 문제는 기출 문제죠. 네,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문제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1번 문제부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잠깐만 그 밑그림을 그려보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이렇게 준비해 볼게요. 그래서 잠깐 앞을 보실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죠. 네, 도시군 계획이고, 도시군 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됩니다. 자,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도시군 관리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게요. 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그 도시지역과 군 관할구역, 도시지역과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 기본적인 도시 공간구조죠.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중요한 게 이거죠. 수립근제였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잠깐 해드렸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과 변경이 확정이 되고 시장으로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근제에서 중요한 것은 예외적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오직 관할 시장 군수들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부가적으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되지만 인접시군 관할구역,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생략될 수 있죠. 생략 요건이 있죠. 네. 여기 시 또는 군, 이 시 또는 군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생략을 못해요. 못하고 여기 제일 끝에 시군 지역만 요건에 해당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생략될 수 있는 거라고. 이 부분은 또 무조건 요건에 해당하면 다 생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만 정확히 아셔야 돼. 요건은 가만히 들어요. 수도권 정비교육법상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얼마죠? 10만.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가 10만 명,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남 산청군은 수도권 아니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부분도 없죠. 그리고 인구가 10만 명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한 4만 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그 시 또는 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돼요. 다음에 물으면 대답해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3단계를 거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거든.
자, 이렇게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격수를 갈 때 절차가 3단계 어떻게 되죠? 말씀하세요. 기초조사. 야, 말씀하셨다. 기초조사. 좋아요. 기초조사입니다.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준용된다. O 믿겠습니까? O.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그대로 준용돼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 아까 했잖아요. 두 가지가 뭐죠? 토지 적성평가, 취약성 분석. 두 가지를 포함시켜야 돼. 환경성 검토는 여기는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규정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그대로 준용해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들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도시민하고 군민들의 대표기관이 시군 의회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죠?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은 이런 내용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건데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그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수립안을 지방의회에 통지해 주겠죠. 통지를 받은 지방의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며칠 내에? 30일. 보통 의견 제시는 30일 이내예요. 아니어도 돼요. 대개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죠? 협의 요청이나 의견 청취 등 요청하면은 보통 며칠 내에 대답합니까? 30일 내에. 나머지 특별한 것만 기타 등등 외우면 돼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는 거죠.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개최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한 거야. 하면은 봐요. 광역자치단체 내에 수립한 것은 수립한 것을 확정해야 될 거 아니야. 확정할 때는 단계가 어떻게 되죠? 대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또 막 이렇게 된다고. 읽고 또 읽어보고, 기도하고 또 읽고, 그래서 늦어요. 네. 확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입니다. 확정 전,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확정 전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관계행정기관장, 확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관계가 되는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하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누가 수립하죠? 중앙정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관할 지방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 그럼 중앙정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이유가 없죠. 시군마다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예요. 그래서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군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수립을 하면은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과 변경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당군수가 수립하는 관할도지사 승인 맞죠? 그럼 시당군수가 도지사,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하겠죠.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승인을 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승인할 때도 승인 전 관계행정기관장과 승인 전 사전협의하고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는 거죠. 그 얼마나 기분이 중요하냐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거 맞죠? 그래서 도시는 누가 수립하죠? 관할 시장. 군은 누구죠? 관할 군수. 중앙정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OX, O 이렇게 되는 거야. 논리적이잖아. 체계적이잖아.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책을 다 외워도 이런 문제는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를 잡아라, 논리적으로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죠. 문제 같이 봐요. 1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8페이지 1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동일하게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나오면 상당히 시험 문제 등은 난해한 거예요, 이걸. 수험시험이 고민하게 된단 말이야. 이거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본 틀이 돼야 돼, 기본 틀. 그죠? 그 다음에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아니고 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죠? 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습니다.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 의회 의견 제시 기간은 60일입니까? 30일입니까? 30일.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구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 오직 도시는 관할 시장, 군은 관할 군수. 5번. 시장구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맞죠?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구수에게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5번이에요. 3번 문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구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한 수립이 가능합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달리 국민에 대한 법적 수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쟁성이 되지 않는다.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랑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부문별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입니까? 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의의를 그대로 적은 거죠.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 개념을 적은 거죠.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의사, 시장으로서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반드시가 아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은 그 수립을 생략할 수 있죠? 아까 요건 했잖아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은 그 수립을 생략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할 때 냄새가 확 났죠? 네. 저도요. 4번이 답입니다.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으로서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우선하는 국가계획 내용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지문은 핵심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런 지문들은 읽고 지정하는 거죠. 여기서 알고 지정하는 거예요. 네. 자, 지나가겠습니다. 5번 문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상위계획이죠.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동그라미. 수립기준 누가 정하죠? 국장.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시도의사가 정한다. 틀렸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수립기준은 국장. 땡큐.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3번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4번도 시장공사 수주관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 승인받아야 되고 5번도 몇 년마다 재검토하죠? 5년마다 재검토하고 땡큐. 그 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입니다. 도시공관리계획. 자, 유형 분석 문제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네, 실전 문제 1번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실전 문제 1번을 펼쳐두시고 또 고개를 잠깐 들고요. 도시공 기본계획 기본적인 상을 요약 정리를 좀 해보고 문제로 서서히 접근하는 방법을 할게요. 네, 그래서 잠깐 앞에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죠. 33페이지에서 문제집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 불러주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뭐하죠? 새로 지정하고 지정 및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다. 맞습니까? 네. 지정 및 변경이죠. 새로운 지정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변경 결정하는 것은 도시공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대답해요. 근데 도시공관리구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용도구역 5개를 저 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 눈을 보고 뭐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보호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과 마지막이 뭐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 5개는 도시공관리구역성 용도구역 맞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등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이 될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하면 서울에서는 누가 지정하죠? 서울시장. 인천광역시에서는 광역시. 이렇게 논리를 또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입지규제 말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은 관할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공관리구역성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뭐죠? 기반시설, 도로, 지하철, 하천 등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구역이 도시공관리구역이죠. 그때 기반시설 중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설치, 정비, 개량이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중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설치, 정비, 개량이 결정 고시된 시설을 뭐라고 하죠?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절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방법,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의 처분에 불복하면 아까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죠?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이 법이죠, 이 법. 이 법은 지금 우리가 건축법 공부하고 있으니까 국토계획법이니까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 중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법은 이 법이에요. 국토계획법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구로 무엇을 결정하죠? 신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결정하죠.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사업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법은 국토계획법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과 절차,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법. 정비 사업의 종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의 시행 절차, 정비 사업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되는 거잖아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은 몇 가지 사업이 있죠? 3가지. 이 3가지를 꼭 외워야 되고요. 이 3가지를 찾는 문제가 3년 전에 단독 출제.
그리고 그 세 가지 사업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 전부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르죠. 그래서 국도교육법상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하면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을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이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운을 띄워놓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할게요. 문제 풀어갑니다. 33페이지. 1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아닌가. 요즘에 출제가 많이 돼요. 1번, 2번 유형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와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맞죠? 35만 제곱미터의 농림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죠.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맞죠? 15만 제곱미터의 계획관리지역에 개발 집중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죠.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이 아니잖아요. 네. 정답은 3번이에요. 이런 유형이 나온다니까. 도로, 철도는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와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대상 맞죠. 철도 역세권으로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이 맞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에 보기 2번 봐요. 35만 제곱미터의 농림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 그 앞에 35만 원 또 왜 있는 거야? 처음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물어봤는데 개발진흥지구를 봐야 되는데 35만 제곱미터가 맞을까? 처음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스텝이 꼬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넘깁니다. 넘겨서 3번 문제 봅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보기 들죠? 어차피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 보기 드시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 어차피 해야 되니까 복습이니까 이거 요약집에 다 있고 기본서에 다 있죠? 다 있으니까 저에게 집중합니다. 집중하고 교재에 펼쳐놓고 보고 있지 말고 집중해서 머리로 떠올리고 암기하면서 따라봐요. 알겠죠? 네. 쓸데없이 필기하고 있거나 쓸데없이 교재 찾아보고 맞는지 맞춰보고 있고 하면은 고소할 수도 있으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한번 이걸 책 안 보고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시원시원하게 문제가 풀려간다고. 누가 입안할까? 망설이지 말라니까. 봐요. 이거 6가지 정책을 입안을 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하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 여기에 해당되잖아.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입안되는 거야. 그럼 도시는 누가 입안하죠? 관할, 시장. 군은 관할, 군수. 논리적으로. 외우지 않고 기억하기.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거 맞죠?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의사,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 되는 거죠. 이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원칙에 따라서 예외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외 체계를 통째해요, 통째. 이 보시고. 예외적으로 서울시, 경기도 광명시,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인접한 광명시 관할구역 전부 다 일부가 포함된 입안이 가능하죠. 이때는 어떻게 했죠? 관계되는 시장으로서, 여기는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죠. 관계되는 시장으로서 어떻게 하죠? 협의하여. 이거요. 관계된 시장으로서 협의하여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 이걸.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 관계된 시장으로서 협의해서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되죠? 공동 입안하거나,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협의해서 공동 입안할 수 있죠?
공동 입안하거나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입안할자로 정할 수 있어요. 입안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자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가 도시공간관리구역을 직접 입안할 수 있죠. 첫 번째가 어떻게 되죠?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공간관리구역 입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중앙행정기관장이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국가계획이죠. 중앙정부가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 중에서 도시공 기본계획 내용과 도시공 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제외됩니까? 포함됩니까?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 그래. 이거 6가지 정책이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정책으로 입안될 때는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 시군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시도.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시도에 걸쳤죠. 이렇게 시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은 국정이 입안하는 거야.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이 말이야.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누가 입안하죠? 국장. 그럼 2가지만 외우면 되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관리계획, 그리고 시군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정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다 이 말이죠.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어.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어. 둘 이상,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 중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도지사가 본인이 입안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도시공관리구역 입안권이야. 이게 전부다, 전부.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도시공관리구역 입안권자는 전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행정. 그래서 도시공관리구역 입안권자는 오직 행정청의 하나의 입안권을 갖는 거예요. 그 우리 일반 시민들, 주민들은 이해관계자는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이니까 우리 입안권이 있습니까?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합니까? 제한. 주민 제한 대상 외워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주민 제한 대상이잖아. 같이 외워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죠. 여기다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공관리구역 입안해달라고 평택시에 제안하려면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해당 지역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할 수 있죠. 기반시설 설치 제한은 대상 지역 토지 면적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5분의 4. 나머지 도시공관리구역 입안 제한은 대상 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거 정답 결정했었죠? 기반시설 설치 제한만 5분의 4. 나머지는 전부 3분의 2야, 그냥 3분의 2. 뭐 전부. 나머지를 외웁니다. 용도지구 중에서 어차피 외워야 돼. 산업유통개발정지구 지정과 변경 주민제한 대상이 되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산업유통개발정지구 지정과 변경. 또 하나가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주민제한 대상이 되죠.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과 변경도 주민제한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지구 안에서 하던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구역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도 주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다시 뭐죠? 주민제한 대상, 기반시설 설치, 또 지구단위 구역 지정과 변경, 또 산업유통개발정지구 지정과 변경,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이거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구역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 제한은 얼마죠? 5분의 4. 5분의 4. 그리고 나머지 제한은 대상지역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3분의 2. 3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저는 시비를 걸고 싶죠.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이거 오라고 할 수는 없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환경성검토 적어 넣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에는 환경성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알겠죠? 공부는 그렇게 하자고. 기초조사 내용은 환경성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죠.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주민 동그라미.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및 출정.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죠? 5분의 3입니까? 3분의 2입니까? 대상지역 토지 면적 3분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춰야 되죠? 3번.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성취 정도, 도시군관리구를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 종류 등을 줄 거죠? 차 등을 두어 입안해야 한다. 줄 거나요? 차 등을 두어 입안해야 한다. 이런 글자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4번. 지구단위 줄 거죠?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에 관한 사항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줄 거죠? 다시 줄 거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한다. 공동으로 하는 심의, 공동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그리고 보기 4번 앞에 별표 하나. 그리고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 들어주세요. 입안된 도시군관리가 누가 결정하죠? 결정권자. 잠깐 결정권자. 이 결정권자를 잠깐만. 제발 오늘 이후에 이따 연습하셔가지고 입안권자고 결정권자 물으면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라니까. 그러면 꼬이지 않아. 첫 스텝이 안 꼬이는 비법이에요.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틀리면은 그 다음에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확실합니다. 누가 결정해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거 맞죠?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시당 군수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가 누가 결정하죠? 시당 군수가 결정합니다.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해드릴게요. 다시 들어요. 잠깐 들어요. 시당 군수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가 누가 결정하죠? 시당 군수가 결정하는 거야. 도지사 결정이 아니고요. 본래 시당 군수가 입안한 도시군관리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시당 군수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당 군수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구를 결정해야 될 사항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국장. 국장 결정 대상 3개는 진짜 아니면 고소하고 싶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야 될 대상.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개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알 수 있죠? 뭐? 그렇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하나, 용도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구는 국장이 결정한다고.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야 될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 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구는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권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구역을 결정하는 모든 결정권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권자 누구죠? 결정권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안할 때는 어떻게 하죠? 도시군관리 입안할 때는 3단계. 여기 집중하세요. 도시군관리 입안할 때 3단계 어떻게 되죠? 입안할 때 기초조사,
기재조사. 두 번째,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좋습니다. 공부 좀 하셨구나. 아까 광역도시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및 열람. 예를 들면은 평택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 위반하려면은 평택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평택 지역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신문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그 도시군 관리계획 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하죠? 공고하고 관련서를 며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개 열람 14일 이상 공개 열람을 시켜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안이 공고됐죠? 관련 서류가 공개 열람됐죠? 그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열람 기간이 끝난 후입니까? 열람 기간 내입니까? 이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 제출입니다.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광역도시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자는 공청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견 청취자는 공고 및 열람. 근데 공고 및 열람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으면 기본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해 딱 펼쳐놓고 복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가 생략될 수 있죠?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될 수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안이할 수 있어요. 주민의견 청취 절차 없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되는 사항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야. 경미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경미한 사항.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위한 절차, 위반 절차. 그 다음에 수립, 위반. 결정해야 되죠.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결정은 협의, 심의, 결정자는 관계행정기관장 등과 사전 협의해야 되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당구서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때 봐요. 그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면은 시도,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돼. 근데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하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공동심의. 이 부분이 지금 문제에 나온 거예요. 이 부분도 기본서에 3, 4월 강의할 때 체킹이 돼 있으니까 찾아보고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본서 확인, 복습하셔야 돼요. 확인하면은 내 것이 완벽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다시 봐요. 3번에 4번 봐요. 자,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할 때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5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한 도시군 관리구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절차에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해야 하는 기반 시대 종류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농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용 특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 등을 두어 위반하여 아까도 나왔었죠? 그냥 이 지문을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심각하게 받지 마, 이런 건 알겠죠? 심각하게 받지 마시고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차등을 두고 입안해야 한다. 네, 줄 것도 없고 같이 지나가면 돼요. 다음 2번 국토교통 장관 시도의사 지정구소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줄 거예요. 조속하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하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3번 도시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부합되어야 한다. 맞죠? 4번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미칠 거예요. 개발제한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 등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까지 줄 거예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줄 거예요. 거기서 주민제한 대상은 뭐죠?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죠. 앞에 개발제한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 등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개발제한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 등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 질서를 두고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하는 적극적인 참여 질서를 두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은 주민 제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4번 틀렸죠? 그래서 저기 4번에 정답이 몇 번 되어 있습니까? 5번으로 되어 있죠? 4번 넣어요. 4번 정답이잖아. 그 다음 5번 봐요, 5번.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여기까지 5 믿겠습니까? 5.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 기초조사 규정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돼요. 여기까지 맞죠? 근데 그 뒤에 봐요.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으로서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적 성평가와 재채석 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틀렸죠? 뭐가 빠졌죠? 환경성 검토가 빠졌잖아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복수 정답이에요.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4번과 5번 복수 정답으로 합니다. 아셨죠? 휴식하고 해요. 네, 휴식하겠습니다. 네.